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편안하게 쉬게 해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딥시크가 지난주에 나스닥을 갖다 상당히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땐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없지 않나. 특히 우리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개 정도 있는데 여유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뭐 LS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지금 현재 오늘 9% 빠져도 60% 이상의 수익성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드리블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오후장까지 더 드리블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보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장 같은 경우도 급락한 후에 좀 지금 어때요? 눈치 보기 장세를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하는 거 같이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겁먹고 막 정리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미 지난주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 수익 실현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우리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으나 그래도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가게 되어져 있고 기존에 이제 인프라고 쭉 하는 부분하고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전 전선 부분에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과 AI가 지금 좀 이렇게 경쟁성 있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매수 포인트 점검할 종목은 서진 시스템 하고요. GS 리테일, SK텔레콤 뭐 이런 종목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리포트도 나온 것도 있어서 리포트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신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뭐, 2024년도에는 사실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죠. 그래서 한때는 주가가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눌림 구간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이거 저가 매수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마 저희 그 채널에 같이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많이 좀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나름 그래도 매수 가격들을 갖다가 이 정도 수준 이하에서 잡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잘 가고 있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예, 서진 시스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상당히 밝게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가이던스를 갖다 체크를 계속 하고 가거나 또 매크로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어떤 정도의 파도 타기를 하고 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망이 밝은 종목들 중에서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흐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잘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매일같이 변동이 되고요. 또 사람의 마음마다 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수익이 많이 나서 정리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보유하는 종목이 답답해서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진행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크게 큰 파도를 갖다 타고 가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고 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해 넣고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ESS 분야에서 상당히 성장 전망 이런 것들이 밝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가이던스가 좀 좋다라고 한다면 계속 좋을 것 같고, 성장성 부분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조금 변한 게 좀 있긴 해요. 여기 이제 ESS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서는 조금 좀 하향으로 내려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주가를 갖다 최근에 보면 고점에서 하락으로 좀 끌어내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ASP가 좀 높은 쪽으로 많이 좀 제품을 갖다 공급을 하니까 영업이익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통신 이쪽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6G라든지 저게도 위성통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우주항공 부분도 나쁘진 않습니다. 게이트웨이 통신이라든지 또 안테나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재 시스템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전방에서 칼질하고 싸우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것들 중에서 어느 한쪽 사업 부분이 계속 성장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ESS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재생에너지는 뭐 완전히 뭐 발전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전력을 보관해서 공급을 하거나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 또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영업, 그러니까 확장성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호해지는 것, 그리고 P도 늘어나고 Q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특히 이제 Q가 만약에 감소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부분에선 조금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전체적인 매출 부분은 감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증가할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걸 뭘로 기반으로 계산을 할까요? 바로 수주 기반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 중에서 가장 좀 성장하고 좀 발전되고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보면, 우리 ESS 부분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해가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넘어올 때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도 ESS 분야가 크게 예를 들면 훼손되는 건 아닌데, 특히 이제 1쿼터에서 많은 부분이 조금 매출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평상시보다. 그래도 4쿼터보다는 높다. 그래서 턴어라운드는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쿼터에 상당히 많이 이제 ESS 사업이 성장을 하는 바람에 1쿼터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많이 보는 것들은 당연히 프로핏이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쿼터부터는 전년에 냈던 영업이익의 최고점 부분까지 거의 도달돼서 가고 있는, 또 2쿼터, 3쿼터, 4쿼터의 전망들이 상당히 좋은 점이죠. 주가도 그러면 이런 흐름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4쿼터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4쿼터가 직전에 예를 들면 3분기 하고요. 또 앞으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좀.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실 때 여기서부터 턴하는 거. 보통 우리가 가이던스를 보고 한다라 그러면 요 기관을 갖다 우리가 잘 투자 포인트를 잡고 그 후에 또 선방향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땐 4월 달 정도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주가의 반등성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뭐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에 대부분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니까요.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칠 내용들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서진 시스템 실적 부분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24,500원 그 이상으로는 추격 매수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주가 아래쪽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잡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략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24,500원 구간 이하에서 부분에서 매수를 잡아주고 가시면 된다. 그 24,500원 윗단에서 매수 잡는 거는 조금 그렇다. 무슨 의미냐고 말씀드리냐면, 여기 11일평이 이렇게 있잖아요. 11일평보다는 좀 낮은 구간에서 잡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매수를 굳이 뭐 양봉, 음봉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1일평 아래쪽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눌리는 구간이 생길 땐 이제 양봉 매수로다 이제 분할 평균 매수단가 조절을 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YY 성장성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221일평 제가 윗단으로는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선 분명히 수급 상황이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낮은 구간에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저는 2월 중순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시간을 좀 두고 가셔야 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또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승할 때는 시간을 좀 주고 상승하진 않아요. 축축축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서 저점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좀 해주시면서 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면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대부분 아마 10% 정도는 매수를 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비중으로. 이제 지금 하방으로 내려오잖아요. 자, 그런데 한 번도 양봉이 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양봉입니까? 예, 양봉은 양봉인데요. 좋은 양봉은 아니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시그널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양봉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그런 수급 현황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어디 수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바로 기관 수급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기관이 매수하는 타임이 돌아와야 되고, 아직은 비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구정 연휴가 좀 지날 때, 거기서 구정 연휴에 우리가 활동량이 상당히 많으면 거기서 조금 예를 들어 움직이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구정 때 아주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낮은 구간으로 가면서 턴어라운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저점 구간은 맞으니까요. 지금 매수하시고 조금 늘리고 있는데 너무 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이게 이쪽에 윗중에서 윗단에서 비중이 많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수기가 도래하면 여기까지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항상 계절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할 거에 대해서 걱정할 부분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매출은 때가 되면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내수잖아요. 내수에서 뭐 내수가 뭐 예를 들어서 하락을 하는데 이 특히 이제 소비재 부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냐 그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활동량이 많아져야 되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질 때까지만 좀 가보자.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낮은 구간에 많이 형성을 해주신 뭐 15,000원대 잡아놓으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15,900원이든 15,100원에 잡았든 평단이 15,500원이든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여기가 평균 구간이 안 좋을 때 평균 구간이 여기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다. 뭐 우리가 1년치 6개월 후 한참 성수기 여름까지 가가지고 뭐 23,000원 뭐 이 정도 보자라는 것들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할하고 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안 좋은 부분은 대부분 다 표현이 나타난 그 악재는 다 이미 들어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 제가 5만 5천원과 5만 4천원 요 정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요 구간이죠. 여기 이렇게 제가 화살표게 거드렸는데 여기서 평단 조절하시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되게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나면 위로 추격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GS 리테일만큼이나 뭐 내수가 중점인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크게 예를 들면 경기에 영향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핸드폰 안 쓰십니까? 뭐 그렇잖아요. 다만 이제 성수기 비수기가 조금 있는 부분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신형 핸드폰 또 이게 연도식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갤럭시 S25 나오고 뭐 이렇게 신규 요금제 적용하면서 적당한 수준의 또 턴어라운드 나오는 구간도 있을 거고요. 올해 가이던스도 여러분 다 체크하셨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묵직한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건 보통 그래도 뭐 한 50대에서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주로 거래하시는 거죠.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이것도. 다만 그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2분기 가기 전에는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기본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 정도는 충분히 매기도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6만 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또 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 기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또 뭐라 그럴까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D 현대미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연휴 가기 전에 요날이죠. 요날 30% 제가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방 쪽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해서 여러분들이 또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또 뭐 그건 잘 하신 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눈치 보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 아래쪽은 열어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다만 이런 것들이에요. 환율이 약세로 가다 살짝 올라가
강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워낙 조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딥스크하고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다만 수급적인 영향하고 뭐 차익물 이런 것들이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기서 터진 자리가 이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어디가 사실은 맞긴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아래쪽에 사는 것들이 좀 낮게 사는 것들이 좋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거고, 오늘 좀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인데 너무 지나치게 뭐 공격적으로 좀 잡아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30% 정도를 매수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걸 지켜보면서 그냥 즐기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돼서 다시 또 뭐 매수를 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엔진, 뭐, 요것도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좀 낮은 구간에서 좀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눌리지 않죠. 사실, 이 종목이 눌리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굳이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트레이딩 부분으로 공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 현재 구성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여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고 다른 것들도 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해야 되는데, 뭐 HD 현대미포 정도를 매수하는 쪽으로 하고요. 한화인전도 사실 공략하고 싶죠. 충분히 공략하고 싶어요. 요 20일 라인 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잡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왜?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성장성 부분이 이미 확인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부분이 계신다면, 물론 메인 포트폴리오는 지금 들어오진 않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부터 이제 눌렸다 그러면 살짝 이렇게 눌릴 거 아니에요. 요런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턱 있잖아요. 요 정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마도 23,000원 정도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23,000원 정도에서 22,500원 뭐 이 정도 사이에 끼는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 정도가 상당히 좋은 자리 아닌가. 이날 종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날. 요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잡아보는 것도 트레이딩 바이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중국 진출이 있고, 그리고 뭐, 또 엑스코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와서 우리가 요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눌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다시 원점 타격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6천 원 이 정도에 알람 걸어놓고 그 하방 쪽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쪽으로 저는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참조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위로 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중국 진출한 걸 예를 들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100일 걸리지 않습니까? 일단은 yes or not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그렇게 되면 지난해 우리가 4분기 때 진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인 뉴스라든지 그런 바람이 분다라고 한다는 것들은 적어도 뭐 한 2분기 정도 보고 있는 거라서 지금 1분기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적 나오는 발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올라갔다 지금 눌리고 있는 것들이죠. 보통 턴어라운드 일자 시그널 나올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기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눌리는 것들은 우리가 뭐 활용해 나가는 것들이 스윙 거래의 또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그 아래쪽에서 한번 알람 걸어두고 제가 또 여러 일을 하다가 또 깜빡할 수 있으니까 또 이 정도 구간이 왔으면 모니터링 좀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뭐 중국 진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모멘텀이 터지는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오늘 3,000단 지역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당히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경구형 비만 치료제 이 부분은 연구 개발 중에서 거의 아마 나오는 내용들이 생각을 해보면 하반기 정도 돼야지 나오는 내용들인데 오늘도 비만 관련된 이야기 나오니까 막 계속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그럽니다. 우리 이미 3,000단 제약 갖고 한 40%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런 데 지금 투자 안 하셔도 돼요. 급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은 한 여름쯤 돼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체크업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 드릴 겁니다. 굳이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종목 우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고 지금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는 리가캠 바이오가 유일한데 그것도 진행하고 나면 좀 셀트리온도 지금 계속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생각해 주시면서 또 우리가 기다려 보시면 또 좋은 또 공략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끝나고 나서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어버벅 할 때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